자, 개념원리 보고. 개념원리 그 합의법칙, 고배법칙은 뭐 수열 조합이지. 저는 설명 다 했죠. 그거는 그냥 풀면 그냥 풀릴 거야. 여기 별다른 걸 안 물어보니까 한번 써보면 되고요. 자, 오늘 원수를 나올 거. 굉장히 천천히 나갈 거니까 잘 들어봐. 준비됐어? 네. 진호 지금 몇 시 갔어? 네. 수업이 몇 시 끝났어? 네. 영어 1시간 있어가지고. 아, 영어? 영어쌤 누구지? 저 문쌤. 아, 문쌤이셔? 문쌤은 왜 문쌤이라고 그래? 유쌤이라고 왜 안 그래? 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굳어가지고. 아, 근데 정원이 같은 반이구나. 그래서 네. 문쌤이 가장 높은 반이신가? 영어 좀 하나 봐. 좋대요. 형준이 무슨 반이야? 아이쌤 아이쌤 반이야? 아이쌤도 평고 들어가시나? 네. 영국이는? 저 예수쌤. 아, 다 다르구나. 자, 원순열 나왔고 원순열. 자, 순열은 뭐였어? 나열하는 거였지? 네. 순열 나열. 그래서 우리 어제 무슨 순열을 썼어? 직순. 직순의 정의가 뭐였어? 서로 다른. 그렇지, 그렇게 서로 다른 N개 중에 알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있어. 그 직순열. 이 원순열은 말 그대로 나열하는 건데 앞에 뭐가 붙었어? 원이 붙었지. 그래서 일단 처음 개정이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나열할 거야? 원탁에 나열할 거야. 그러니까 일렬로 나열이 아니라 얘네들을 뭔가 원탁에 나열해 볼 거야. 그래서 내가 몇 명 나열해 볼 거냐면 A, B, C 세 명을 나열해 볼 거야. 맞아? 그래서 항상 원순열 문제 끝에 무슨 말 붙어 있냐면 단 회전하여 같은 것은 같은 경우로 본다. 이런 말이 써져 있어. 그러니까 얘를 돌리다 보면 똑같은 케이스가 발생하겠지. 그런 거는 다른 경우, 같은 경우. 같은 경우 본다는 거지. 그 생각 좀 어려워지겠지. 됐어? 자, 그래서 이런 얘기야. 내가 A 학생, B 학생, C 학생을 이렇게 앉힐 거야. 일정 간격을 똑같은 간격으로 두고 앉히겠다라는 거지. 여기가 돼? 자, 한 가지 나왔지. 일단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건 몇 팩이야? 3팩이 3팩. 세 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그럼 얘 3팩 계산하면 뭐야? 6가지지. 그럼 6가지를 내가 다 써볼 거야. 그러니까 1년로 나열한 다음에 그냥 다 앉혀보겠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원에 이번에는 A, B, C를 앉히고, 자, 이번에는 A, B, C를 앉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A, B, C를 앉히고, 그 다음에 A, B, C를 앉히고, 그 다음에 A, B, C를 이렇게 앉히고. 자, 그 너네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좀 옛날 예능인데 썰전이라고 들어봤니? 썰전? 네. 들어봤어요. 썰전은 누구 나와? 누구야? 김구라 씨 나오고 정치인들 막. 정치인 나와서 막 썰전 하는 거지. 막 하는 건데 그 아저씨들이 이렇게 원탁에 앉아서 세 명이 앉아서 회의를 해. 여기서 여기 아저씨 한 명 앉고 아저씨 한 명 앉고 아저씨 한 명 이렇게 앉지. 옛날에 뭐 유시민 아저씨 나왔었지. 아저씨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카메라 앵글에 니네 화면에 TV로 이렇게 송출되잖아. 카메라 앵글에는 원탁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김구라 씨가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또 있지. 그럼 그 사람들이랑 뺑뺑뺑 도는 걸까? 갑자기 막 하면서 막 야 우리 자리 바꿀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 네. 뭐가 다른 거야? 앵글. 앵글이 다른 거지. 카메라가 만약 카메라 여기서 잡힌다면 이 C라는 사람을 잡았을 테고 여기서 본다면 B라는 사람을 잡았을 테고 여기서 카메라가 비춘다면 A라는 사람을 봤을 거야. 그러니까 카메라가 비추는 그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화면에 송출되는 게 다른 거지. 실제로는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야?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면 좀 비슷하게 생각을 좀 해본다면 사실 이게 A, B, C가 안 나. A, B, C가 안 나. A, B, C가 안 나. 만약에 카메라를 여기서 비춘다면 이 형태겠지. 카메라를 여기서 비춘다면 B가 위에 있는 이런 형태겠지. 카메라를 여기서 비춘다면 C가 위에 있는 이 형태겠지. 그럼 그게 같은 형태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냐면 A라는 걸 기준으로 얘 왼쪽에 누가 앉았어? 다시 얘 오른쪽에 누가 앉았어? B. 얘 왼쪽에 누가 앉았어? C가 앉은 거지.
A라는 걸 기준으로 얘 왼쪽에 누가 앉았어? 아니, 오른쪽에는 B, 왼쪽에는 C. A라는 걸 기준으로 얘 오른쪽에는 B, 왼쪽에는 C 다 어떤 거야? 똑같이 앉은 거지. 그치만 얘들이 회전돼서 마치 다른 것처럼 보일 뿐인 거지. 실제로 이들은 어떻게 앉은 거다? 똑같이 앉은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똑같으니까 여기서 실제로 몇 가지 경우를 앉은 거야? 한 가지 경우를 앉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동의? 자 이거 얘도 A라는 걸 기준으로 얘 오른쪽에 C, 왼쪽에 B. A라는 기준으로 오른쪽에 B, 왼쪽에 C. A라는 걸 기준으로 오른쪽에 B, 왼쪽에 C 되는 거잖아. 사실 이 경우나 이 경우나 이 경우가 다 어떤 경우야? 같은 경우 한 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래서 이 세 명을 일렬로 나열할 때는 6가지지만 원형으로 나열할 때는 몇 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야? 2가지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순이야? 원순열이다라는 거지. 근데 이 원순열이 꼭 원탁에만 앉히는 건 아니고 사각형 탁자, 그러니까 둘로 앉는 순열을 다 원순이라 불러. 계산하기 쉽겠어, 어렵겠어? 어려워. 그래서 이 개념 원리에서는 이 3팩을 3으로 나눠라 이거니까. 왜? 앉는 것마다마다 같은 경우가 몇 가지씩 발생하니까 3가지씩 발생하는 거니까 3팩으로 나누라고 하는데, 저 3팩으로 나눈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책에서 이렇게 설명한다고. 우리가 n명을 원탁에 앉혔을 때 일단 나열부터 해. 근데 그 n명이 둘러 앉는 건 다 똑같은 경우니까 n으로 나눠. 그래서 원순열은 n-1팩이야 라고 계산을 한다라고 써져 있다. 근데 이딴 식으로 계산하는 걸 기억하게 되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없어? 없다고. 무슨 말이야? 그럼 제가 봐봐. 선생님이 이 원순열을 좀 획기적으로 설명하는 계산하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보게 되면, 자, 근데 야 단순하게 그냥 원탁에 앉히는 경우는 결국에는 n명을 앉았을 때 n-1 팩토리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단순하게 원탁에 앉혔을 때는 잘 봐. 내가 똑같이 A, B, C를 가지고 원탁에 앉힐 거야. 자리가 몇 개가 있냐면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자, 보통 이런 원탁은 어디에 많이 있을까? 어디에 많이 쓰냐 이런 원탁? 아니 뭐 중국집 가봤어? 짜장면집 가면 이런 원탁 많잖아. 그럼 자 우리가 이렇게 갈 거야. 여기 세 명을 내가 예를 들어서 다빈이가 있고 나랑 짜장면집 갈 사람 누구 있어? 저요. 진우 갈 거야? 또 누구 있어? 저요. 형준이 갈 거야? 영국이 가고 싶 기다려. 내가 좀 이따 다시 또 해줄게. 4명 가지고. 자, 3명이 짜장면집에 갔어. 누가 먼저 앉아? 아, 내가 먼저 앉아야지. 왜? 어른. 아니 계산 내가 할 거잖아 여기는. 계산하는 사람 먼저 앉아야지. 그래서 자, 다빈이가 누가? 다빈이라고 해. 다빈이가 가서 앉을 거야. 아무것도 없는 상태야. 자, 다빈이가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어떤 경우냐? 같은 경우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디 앉든 뭔 상관? 똑같은 경우잖아. 그리고 지우도 마찬가지, 형준이도 마찬가지인 거지. 그 내가 그냥 원순열을 할 때는 대표 한 명을 먼저 뽑아. 그 한 명이 누구야? 다빈이라 쳐. 아니 다빈이가 되고 진우가 되고 형제 상관없어.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 뽑아. 다빈이를 한 명 뽑아. 뽑는다면 그 한 명이 가서 앉을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한 가지지. 다 똑같은 자리니까. 그러면 다빈이가 딱 앉았어. 근데 이제 남은 2명이 가서 2개 자리에 앉아야 돼. 근데 다빈이가 잘 보니까 그 선생님은 사진 화면 빨리 잘 안 봤는데, 그치? 유튜브 봤어? 화면보다는 실물 좀 낫지 않아? 아니 말고 자 아니 그러니까 이 화면을 봤더니 이 화면이 계속 선생님 왼쪽으로 비치니까, 사실 선생님이 오른쪽이 좀 더 잘생겼는데 왼쪽으로 비치니까 잘 안 나온단 말이야. 진우가 그걸 잘 알아. 그래서 아, 나는 밥 먹으면서 선생님의 못생긴 옷을 보면 너무 역겨울 것 같아서 선생님의 오른쪽이 좀 더 잘생겼으니까 다빈이 오른쪽에 앉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 한 명이 딱 들어가서 앉았을 때 그 남은 2명이 들어가서 앉는 자리는 같은 자리야 다른 자리야? 다른 자리라는 거지. 왜? 다빈이가 기준이 생겼으니까. 다빈이의 오른쪽 자리, 다빈이의 왼쪽 자리 2명이 다른 자리잖아. 그럼 이런 얘기네. 서로 다른 몇 명을
두 명을 서로 다른 몇 개 자리에? 두 개 자리에 나열하는 거지 옆에. 그래 그래서 두 가지. 무슨 말이지? 자 다시 한번 해볼게. 다빈이와 진우와 형준이와 영국이가 네 명이 갔어. 자, 네 명이 원탁 이렇게 앉고 싶대. 네 명 원탁이 똑같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대. 그럼 또 한 명이 먼저 들어갔겠지? 그 한 명이 누가 되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아무나 한 명이 들어서 앉는다. 그게 다빈이가 친다는 거야. 다빈이가 들어서 앉는 건 몇 가지? 한 가지. 그럼 다빈이가 들어서 앉았어. 나머지 자리는 다 어떤 자리가 되는 거야? 다른 자리가 되는 거야. 호불호가 나뉘겠지? 선생님 저는 다빈이의 맞은편에 앉을 거예요? 왼쪽에 앉을 거예요? 오른쪽에 앉을 거예요? 다 다른 자리야. 그럼 나머지 몇 명을? 3명. 서로 다른 3명을 서로 다른 자리 3개에 나열하는 것이 이제 원순열이 아니지? 한 명이 앉은 순간 원순열은 깨진 거야. 그럼 몇 팩? 3팩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자 다빈이와 이제 이름을 안 하게 있잖아. A 학생, B 학생, C 학생, D 학생, E 학생이 있어. 자 근데 5명이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앉을 거래. 똑같은 간격이래. 앉았을 때 좀 조건을 추가해 볼게. 예를 들어서 니네 그 직순에서 했던 조건들이 그대로 또 붙는다고. 그러니까 A와 B가 이웃하고 싶어요. 그런 말이 붙는다고. 앞에서 내가 프린트에서 언급했다시피 이웃하고 싶으면 일단 뭐부터 만들어라? 묶음부터 만들어라. A, B가 묶일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2가지지. A, B, B, A 이렇게. 그렇지? 아, 2가지가 있어. 그럼 얘는 한 묶음 된 거지. 몇 개 묶음이야? 4개의 놈이 된 거지. 내 놈이 된 거지. 내 놈을 원탁에 안 치는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리를 몇 개로 봐야 되는 거야? 4개로 봐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야? 그럼 내 자리에 4명을 원순열 앉힐 거야. 처음 들어간 놈 몇 가지? 한 가지. 나머지 몇 가지? 3패. 조지면 끝 이런 느낌. 됐어? 자, 그 다음 A, B, C, D, E가 있는데 5명이 원탁에 앉힐 거야. 이번에는 A, B가 이웃하지 마 이렇게 있어. 그 이웃하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웃하지 않을 때 직선을 어떻게 하려 했어? 어? 그렇지. 나머지를 먼저 나열하자. 그러니까 A, B가 이웃하지 말라 했으면 나머지를 먼저 원탁에 나열하는 거야. 3명을 원탁에 나열하고 싶어. 몇 팩이야? 이제 바로 나와. 몇 팩이야? 2팩이겠지. 먼저 가서 한 놈 안고 나서 2명 2팩 조심되는 거지. 그럼 3명이 앉았어. 여기 C, D, E가 앉았다 치자. 그러면 A, B가 사이사이 껴들어가 되는 거지. 사이사이 껴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지. 근데 이미 누군가가 앉았기 때문에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는 같은 자리, 다른 자리. 다른 자리. 누군가 앉았으니까. 아, 그렇잖아. 여기 김태희 누나가 앉고 여기 누구 나 요즘 누구 좋아하지? 아, 나 요즘 저기 이북에 미친놈 들어오면서 오연서라는 누나한테 빠졌어. 그 내가 한참 오연서 누나 여친 짤을 찾아다니면서 핸드폰 배경화면을 해놨는데 실장님이 그거 보더니 나한테 여자친구 생겼네. 그리고 이런 여자친구 있으면 평생을 데리고 열심히 살자. 봐봐, 김태희가 오연서 누나가 있어. 그리고 여기 다빈이가 있어. 그럼 지우야 넌 어디가 삼고 싶어? 어디? 정확하게 얘기해. 여기 1번, 2번, 3번 1번이요. 죽여버린다. 너라도 여길 지켜낼 거 아니야. 봐봐, 누군가 앉게 되면 그 자리에 호불호가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그렇다니 같은 자리 다른 자리 다른 자리가 서로 다른 3자리 중에서 몇 자리 골라? 두 자리 골라 A, B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2개 골라 갖다 나열해서 3P가 다 쓰면 되는 거야. 했어? 네. 근데 이 원순열에서만 조금 유니크하게 너네들의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이런 문제가 나와. 자, 엄마, 아빠, SK 1, SK 2, SK 3. 아, 전국으로 방송돼 되면 안 되는데. SK 4명. 그러니까 자식 1부터 자식 4까지 4명이 자녀가 있대. 엄마 아빠 사이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엄마와 아빠 사이에 2명의 아이를 끼고 싶은 거야. 그럼 이게 결국에는 얘는 아니지, 엄마 아빠니까. 엄마 아빠와 애 2명이 한 묶음이 된다 이런 느낌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부터 풀이하는 걸 잘 보고
선생님 풀이가 좀 이상한데라는 부분을 좀 집어내보라고. 나는 지금 미리 얘기하지만 잘못된 풀이를 할 거라고. 했어? 이거 찾으면 오늘 수업 바로 끝낼 거야. 엄마 아빠 사이에 두 명 안고 싶다는 얘기는 엄마 아빠 사이 두 명의 아이를 이웃하라는 얘기잖아. 그 나는 이거 집에서 많이 했었지. 그 나름 했으니까 엄마 아빠가 오던가 또는 아빠 엄마가 올 수 있으니까 몇 가지고 두 가지고 그럼 그 사이에 누가 와야 돼? 두 명이 와야 되는 거지? 그럼 몇 명 중에? 4명 중에서 2명 골라 갖다 나열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됐어? 선생님 풀이가 어딘가 틀렸을 거야. 잘 봐. 틀렸다 생각하면 손 들고 얘기해. 나는 엄마 아빠 엄마 없으니까 두 가지에다가 그 사이에 2명 골라서 여기다 넣었어. 그럼 이제 얘네들이 하나의 묶음이 된 거지. 왜 몇 명 남았어? 2명 남았을 거냐. 2명 넣었으니까. 그럼 전체 몇 명 된 거야? 3명이 된 거지. 그 3명을 이제 원탁에 앉힐 거야. 원탁에 앉는 문제여서 그 3명을 원탁에 앉히고 싶어서 몇 팩 할 거냐면 2팩 이렇게 했단 말이야. 맞잖아. 3명 원탁 앉히면 2팩이잖아. 자, 여기까지. 이 풀이가 틀린 점이 뭘까요? 잘 생각해봐. 너네 생각할 수 있어. 아니 뭐 저거 생각했으면 혼자 보면 돼. 힌트. 뭐 힌트 뭐 다 줬는데 뭘? 아. 중복되는 그치, 뭔가 답이 틀리다는 얘기는 중복된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어떠한 중복이 일어났을까? 몇 명이야? 전체 몇 명이야? 6명. 어디 앉힐 거야? 6자리 어디 앉힐 거야? 원탁. 원탁에 앉힐 거잖아. 자, 선생님이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볼게. 자, 이번에는 이건 올바른 풀이야. 의심하지 마. 또. 이번에는 엄마와 아빠가 마주보고 식사를 하고 싶었나 봐. 마주보고 싶었대. 그래서 6명이 앉을 건데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 있을 거 아니야. 그 마주보고 앉고 싶어서 선생님 풀 잡아봐. 일단 엄마든 아빠든 먼저 앉히면 되는 거지. 내가 원탁에 앉을 때는 한 명 고르면 되겠지. 아무나. 그럼 아빠가 먼저 앉았다 칠게. 아빠가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한 가지지. 아빠가 왜 앉았어? 근데 엄마 아빠는 어떻게 앉고 싶어? 마주보고 앉고 싶지. 엄마 자리는 결정된 거네. 네. 여기 앉아야 되네 무조건. 네. 엄마 한 가지네. 그 엄마 아빠가 앉는 순간 이들의 자리는 무슨 자리? 다른 자리. 그럼 서로 다른 4개 자리에 남은 아이 몇 명? 4명 앉힐 거지. 몇 팩? 4팩. 그럼 여기 애들이 4명이 앉았겠지. 애 1, 애 2, 애 3, 애 4 이렇게 앉았겠지. 그럼 계산해볼게. 이거 4팩이지 뭐. 잘 봐. 4 곱하기 3 곱하기 여기 2가 있지. 곱하기 2 이렇게 된 거지. 이 답과 이 답이 뭐 차이야? 아. 요거 하나 차이지. 답이 다르지. 네. 근데 문제가 다른지를 볼게. 여기 분명히 엄마 아빠 사이에 2명 앉히라고 했어. 여기는 엄마 아빠가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결국에는 엄마 아빠 사이에 애 2명을 앉추면 결국에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앉게 되는 거야? 마주보고 앉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경우랑 어떤 경우야? 같은 경우지. 똑같은 문제인 거지. 다만 말의 표현만 좀 다른 거지. 네. 근데 답은 어때? 다르게 나왔지. 자, 미리 아까 미리 얘기했지만 위에 게 맞는 거, 밑에 게 맞는 거. 밑에 게 맞는 거야. 얘는 문제가 뭐냐면 직수녀를 가지고 먼저 생각했어. 근데 아까 이웃하는 것도 먼저 이웃하는 거 먼저 묶었었지. 얘도 이웃한 거 그래서 먼저 묶어서 계산했더니 문제에 오류가 생겨. 왜? 이웃함을 먼저 앉히게 되면 걔를 돌리는 걸 따라 또 오차가 발생하고 또 중복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됐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게 왜 그런지를 알 필요 없이 이건 틀린 방법이라고. 그러면 너희들 이걸 어떻게 구분해? 그럼 이웃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확인을 해봐. 어떤 확인? 정확하게 엄마 아빠 사이에 몇 명이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 사이에 누가 왔을 때 선생님처럼 이렇게 좌우가 뭐가 되는 경우 대칭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대칭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직순혈처럼 문제 풀이가 들어간다면 분명히 뭐 할 거다? 틀릴 거다.
만약에 대칭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원순열처럼 생각해줘야 답이 올바른 답이 나온다는 거. 요거 하나만 조심하세요. 요 문제가 개념 원리가 요거 한 문제가 딱 좋은데 어디에 나와 있냐면 19쪽에 17번, 18번 보여 확인 체크. 19쪽에 17번, 18번을 보면 17번 문제 잠깐 볼게.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포함한 6명의 가족이 원탁에 둘러앉는데,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를 포함한 6명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제외하고 몇 명이 더 있는 거야? 4명이 더 있다 이런 얘기지. 그때 2번 잠깐 봐봐. 자 1번 봐봐.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마주보고 앉는 경우일 수 있지. 그 문제랑 1번 문제랑 밑에 18번 봐봐. 중국인 2명과 일본인 6명이 총 8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중국인 사이에 몇 명이야? 3명의 일본인이 앉는 경우 문제가 같은 문제야. 그러니까 자, 내가 18번 문제를 17번 문제를 봤을 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몇 명이 더 있대? 4명이 더 있대잖아. 근데 1번 문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앉으래? 마주보고 앉으래.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누군가 먼저 앉히면 되는 거잖아. 몇 가지? 한 가지. 모든 자리가 똑같은 자리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여기 앉았어. 그러니까 할머니 맞은편 누가 반드시 앉아야 돼? 할아버지가 앉아야 되니까 곱하기 1 되겠지. 그럼 이제 몇 개 자리가 나와? 4개 자리 나오니까 몇 팩이야? 4팩. 이렇게 계산하기 맞는 거라고. 됐어? 네. 그 원수절을 굳이 직수를 바꿔서 풀지 말라고. 대칭적인 상황에서. 근데 지금 18번 문제는 충분히 헷갈릴 수 있어. 중국인 2명과 아이씨 일본인 이제 안 나오면 안 되나? 6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중국인 사이에 몇 명의 일본인이? 3명의 일본인이 오래. 그럼 봐봐. 8개 자리가 있는데 중국인 사이에 일본인이 오고 중국인이 다시 오라는 얘기잖아. 근데 몇 명이 남아? 3명. 그럼 일본인이 되면서 완벽하게 뭐가 되는 거야? 대칭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풀지 말라고. 중국인 2명을 양 끝에 박는 거 2가지. 그 사이에 6명 중에 3명 골라 나가려면 하나의 이웃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3명과 한 묶음 되니까 4묶음이니까 원수에 나가는 상태. 이렇게 풀지 말라고. 이 나쁜 풀이가 아니라 이렇게 풀면 오류가 난다고. 대칭적인 상황에서. 그럼 대칭적인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게 일단 확인이 됐다면 누구부터 앉히고? 중국이 먼저 앉히자. 몇 가지? 한 가지. 그럼 중국이 앉았으면 걔 맞은편에 중국이 앉아야 되니까 몇 가지? 한 가지. 그럼 자리 몇 개 나오? 6개. 6개를 서로 다른 자리 6개 앉히는 거지? 몇 팩? 2팩. 이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웃하는 상황은 아까 선생님 처음에 이웃한 거 믿었었지? 그게 맞아. 얘도 이웃하는 상황인 거 맞아. 근데 원수를 때 조심해야 되는 이웃한 상황은 대칭적으로 생겼을 때. 이때는 조금 고려를 해줘서 반드시 원순에 대한 해석으로 풀자.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정리돼? 네. 그러면 됩니다. 자, 다시 책 볼 필요 없어. 다시 막 대면을 하고. 원순이 어렵지 않죠? 그 직순열에 좀 확장판이라 생각하면 돼. 뭐 어렵지 않아. 근데 이 원탁에만 앉힐 거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지. 원탁에 앉히지 않고 네모난 탁자에 앉힐 수 있다. 정사각형 탁자에 앉힐 수 있다. 이런 원탁이 아니고 원형이 아니라 뭔가 다각형의 탁자에 앉히게 되면 마찬가지로 4명을 앉힐 거야. A, B, C, D를 앉힐 거야. 그럼 너네들이 일단은 원순열은 어쨌든 둘러앉는 거니까 둘러앉는 건 다 원순열이라고 부르는데 원순열은 무조건 그냥 아무나 대표 한 명이 가서 앉는 걸 먼저 생각하면 돼. 왜 한 명이 앉은 순간 그 나머지 자리는 다 무슨 자리야? 다른 자리가 그냥 직순열처럼 풀면 된다고. 그럼 여기서 A, B, C 한 명 그냥 A가 간다 쳐. 그 A가 가서 앉을 수 있는 경우만 생각하면 돼. A가 가서 앉을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일까? 한 가지겠지. 잘 생각해봐. 이게 무슨 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이잖아. 정사각형인데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이건 더 어떤 경우야? 같은 경우잖아. 그러니까 몇 가지야? 한 가지야. A가 앉았어. 나머지 자리 어떤 자리? 다른 자리 곱하기 몇 배? 3배 이렇게 하면 끝난다. 그래서 돼? 자 하나 더 해볼까? 자 이번에는 일반적인 고깃집을 가면 이런 직사각형의 4명의 테이블 있지. 그치? 선생님 좀 더 추가할게. 양 끝에 지금 몇 인이 이상 집 바꾼 지냐? 5인 6시 이후에 2명 있고요. 6시 2명이냐? 세상이 참. 어차피 난 상관없어. 4인이든 5인이든 6인이든 2인이든 퇴근이 10시이기 때문에 어디 갈 수 있는 거 없어요. 자, 이건 몇 명이 앉을 거야?
6명이 앉을 거야. 6명이 여기 앉을 건데 그럼 자 일단 대표 한 명이 들어가서 먼저 앉겠지. 야, 니들이 들어가서 앉는 거 생각해봐. 여기에 내가 있다 생각해봐. 나 항상 내가 먼저 들어가서 생각하면 돼. 그럼 진우야 너 여기 딱 먼저 앉을 거야. 네가 앉을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일까? 일단 한 가지는 아니겠지. 세 가지. 그치? 한 가지는 아니겠지. 이게 좀 다각형이기 때문에 자리들이 좀 다를 거란 말이야. 그럼 만약에 이런 생각은 내가 여기 앉을까? 그럼 어디랑 똑같아? 저 반대랑 그래서 똑같은 거지. 여기 앉을까? 어디랑 똑같아? 오른쪽 아래. 그 대각선 똑같은 거지. 여기 앉을까? 어디랑 똑같아? 배웠습니다. 이거 똑같은 거지. 상식이지. 그 결국에 내가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가지야? 세 가지.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할 수 있겠어? 그냥 보면 돼. 이거를 막 학교 선생님 가면 막 이거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몇 분지 나눠라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 가지 보면 나와. 한 명이 앉았어. 여기 나가 앉았어. 근데 야 봐봐. 항상 누구 앉히면 되면 내가 제일 싫은 사람 앉히면 돼. 다민이가 여기 앉았어. 너 같으면 진짜 너 같으면 뭐 먹을래? 저기 제가 성공한 저기요 저. 제일 안 보이는 여기 앉고 싶지. 네 저기. 영국이 어디 앉고 싶지? 저요? 최대한 먼데 앉고 싶지. 저 거기. 여기? 네. 나가 다. 자 근데 봐봐.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앉는 순간 그들의 자리가 다 어떤 자리가 되는 거야? 다른 자리가 되는 거지. 서로 다른 5명 앉으니까 몇 팩이야? 5팩 이렇게 해주면 된다. 됐나? 좀 더 가볼까? 자, 정삼각형이 있어. 이렇게 하겠대. 그럼 또 6명 가서 앉겠지. 그 6명 중에 첫 번째 내가 들어가겠지. 내가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몇 가지? 잘 생각해. 내가 들어서 앉을 몇 가지일까? 두 가지씩. 네. 그렇잖아. 여기 앉는 경우 어디 앉는 경우랑 여기 앉는 경우랑 여기 앉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같은 경우. 여기 앉는 경우랑 여기 앉는 경우랑 여기 앉는 경우 어떤 경우가? 같은 경우잖아. 내가 실질적으로 앉을 수 있는 건 몇 가지밖에 없는 거야? 두 가지밖에 없겠지. 그럼 내가 여기 앉았다. 다 어떤 자리? 다른 자리. 몇 팩? 5팩 쓰는 거. 쉬워요. 할만하죠? 네. 자, 다시 가볼까? 우리가 좀 나이가 들어서 대학교가 돼서 정선 언제 정선? 강원도죠. 가서 가면 뭐 있어? 가시죠. 게임 한번 돌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건 의미가 없잖아. 한번 영화를 사놓고 대박 한번 터뜨려 보려고 가서 포컬 한번 치려고. 이런 테이블이 있죠. 반영 원형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런 뭐 반원형의 테이블이 있죠. 보통 이게 줄로앉고 들어가면 앉죠. 이런 테이블에 6명이 앉아서 쫄리면 뒤지시던가 이런 대사를 외치면 이제 우리가 포크를 치기 시작했어. 자, 6명이 들어가 앉을 거야. 자, 내가 먼저 들어가 앉겠지. 내가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거 몇 가지일까? 잘 생각해. 잘. 명구가 너 몇 가지라 생각해? 6가지. 6가지. 너는? 그러니까 명구가 너가 6가지 생각한 건 그 자리가 다 뭐 한 자리다? 다른 자리를 생각한 거지. 또 다른 생각 있어요? 6개는 뭐 했습니다. 6가지 6죠. 6자리인 거 맞지? 오 훌륭합니다 진짜. 그 다른 방 가서 물어보면 이 자리랑 이 자리가 똑같은 줄 알아. 그리고 이 자리랑 이 자리가 똑같은 줄 알아. 말이 돼 안 돼? 안 돼. 이 자리는 왼쪽에 모서리가 있고 오른쪽에 라운드 둥근 거잖아. 여기는 오른쪽에 모서리 있고 왼쪽에 둥근 거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자리는 어떤 자리야? 다른 자리야. 이 자리도 물론 같은 자리가 없지 여기서. 얘도 다른 자리, 얘도 다른 자리, 얘도 다른 자리야. 그러니까 이거는 원순열이 그냥 뭐야? 직순열인 거야. 서로 다른 몇 개 자리에? 6개 자리에 몇 명 앉히는 거야? 6명 앉히고 600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무슨 말 됐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원순열이다. 그러니까 꼭 원형의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다 어디 앉지? 대부분의 문제는 원형이 앉혀. 그러니까 원형이 앉혀서 거기에 대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아. 실제로 모의고사 문제를 보면 그러니까 원순열 파트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원형이 앉았는데 그 앉는 멤버들의 조건이 졸라게 까다로워. 뭐 누구 옆에는 누가 오면 안 되고 누구 옆에는 꼭 누가 와야 되고 근데 걔 옆에는 또 누가 와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져. 그런 게 어려운 거지. 경우 나누는 게 어려운 거지. 일단 계산 자체는 굉장히 쉽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문제들을 보면 원준열 자체에 앉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원준에 앉는 놈들의 멤버가 굉장히 조건이 불합하기 때문에
다빈이 옆에는 명국이가 오면 안 되고 명국 옆에는 진우가 와야 되고 진우 옆에는 다빈이가 오면 안 되고 다빈이 옆에는 근데 또 형준이가 와야 되고 뭐 이런 식의 문제가 깔리면 어려워지는 거지 그 이외에 계산 자체는 부담스럽게 느낄 필요가 하나도 없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어제 뭐도 했냐면 이것도 했어. 어제 색칠 공부했던 거 기억나? 색칠 공부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나왔지.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중복을 니네 숙제를 해온 건 중복 허용됐어 안 됐었어? 허용됐었지. 네. 그러니까 경계선을 기준으로 같은 색만 안 치면 됐던 거였잖아. 막 색칠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1, 2, 3 해가지고 막 3에서 기준 사용하자고 다시 쓰는 경우와 다시 쓰지 않는 경우 했었잖아. 이게 이제 너네들이 흔히 했던 그냥 경우의 수의 색칠 공부고 지금부터는 중복이 허용돼 안 돼? 허용되지 않을 거야. 중복이 허용되지 않은 대신에 그들의 그 면이 색칠하고자 하는 면이 뭔가 독특한 성질이 앞에서 봤던 색칠 공부는 그냥 이런 도화지에 이렇게 경계를 나눈 다음에 색칠하세요 이런 느낌이었잖아. 지금부터는 이 면들이 독특한 특징을 갖는데 그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동그라미 빡빡 이 영역이 있어. 이 영역에 색칠할 거야. 그 문제 또 이런 말이 붙어. 단 회전하여 같은 거는 같은 경우로 본다. 이렇게 막 이런 말이 또 붙어 있어. 결국에는 무슨 수를 색칠하라는 얘기야? 원수. 이게 조금 앞에서도 색칠 공부할 때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거든. 주의해야 돼. 앞에랑 좀 다른 게 앞에서 만약에 A, B, C, D 이렇게 영역에 이름이 붙게 되잖아. 그럼 다른 영역이야. 아무리 돌려도 대칭돼 있어도 아무리 해도 다른 영역이야. 이름이 붙으면. 지금부터 그 영역에 이름이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그냥 돌려서 같은 거면 같은 거야. 그게 뺑글뺑글 돌리게 되면 다 같은 영역이 나오겠지. 아, 얘를 내가 몇 가지 색을 가지고 칠할 거야. 네 가지 색을 가지고 칠하겠지. 아니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딱 네 가지 영역에 네 가지 색깔 칠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걸 같은 문제가 이루지 않을까? 원탁에 이렇게 앉는 경우랑 똑같지 않을까? 다시 얘기하면 A, B, C, D 중에서 그냥 아무나 먼저 들어가 색칠해. 몇 가지야? 한 가지지. 어딘가 색칠하는 게 다 똑같은 거지. 그 색칠했어. 그럼 여기는 어떤 영역? 다른 영역. 몇 가지? 하면 된다. 무슨 됐어? 내가 하나 더 해볼까? 정사각형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정사각형이라 보자. 선생님 그림이 개통처럼 그렇지만 갑자기 이거 보니까 그거 생각 안 나냐? 등비술. 왜요? 작아지고 작아지는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그딴 거 이제 집어치우고 자 이런 영역에 여기 볼게.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색을 가지고 여기 색을 칠할 거야. 자 해보자. 어디부터 칠할래? 가운데부터 칠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지. 네. 아 그렇잖아. 가운데를 그냥 색칠하면 돌리고 어차피 다른 거 영향을 안 주잖아. 가운데 한 가지 가운데를 색칠할 거잖아. 그럼 가운데 몇 개 색이 올 수 있어? 9개 중에 한 개 색이 오겠지. 9가지. 그래서 한 가지가 왔어. 그 다음에 어디 색칠할 거야? 야 여기가 다 뭐한 영역? 같은 영역이지. 여기가 다 뭐한 영역? 같은 영역이지. 원순영이지. 그럼 두 번째 색이 들어가서 색칠되겠지. 어딘가에. 이제 색을 기준으로 보는 거야. 자, 첫 번째 9가지는 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9가지 중에 하나가 맞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같은 영역이 생기게 되니까 색을 기준으로. 그 다음 색이 들어가서 색칠하고 싶어. 몇 가지 경우가 있을까? 두 가지밖에 없겠지. 왜? 여기 아니면 여기 거. 그럼 여기 색칠했다 쳐. 그 한 색이가 색칠되게 되면 나머지 면은 다 어떤 면? 다른 면이지. 몇 개 남았어? 하나, 둘, 셋, 넷, 다, 7개 남았네. 7, 100 쓰면 이해돼요? 하나만 더 해줘? 하나만 더 해볼게요. 좀 더 쉽게 해볼게.
둘, 셋, 5개. 5개가 3명 가지고 칠할 거야. 자, 어디부터 칠할 거야? 가운데 면의 기준을 먼저 색칠하겠지. 면의 기준. 이 면에는 몇 개 색이 올 수 있어? 5개 중에 하나 색이 오겠지. 그럼 하나가 왔어. 근데 얘는 상관없겠지. 그럼 그 다음 색이 얘랑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그 다음 색 얘 다 어떤 경우야? 같은 경우가 몇 가지야? 한 가지. 색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가지가 되겠지. 그 다음 색 색칠됐어. 이거 다 어떤 면? 다른 면. 몇 개? 3팩 이렇게 쓰면 된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네. 자, 평면하니까 식상하지. 그러니까 지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원수준에서 계산이. 그러니까 무조건 한 놈을 먼저 넣고 이제 다른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한 거지. 자, 그러면 니네 학교 가서 들어봐. 되게 어려워. 흥준아 쉬워 어려워. 뭐 쉬운 게 아니야 이거 지금. 쉽게 가르치는 거지. 그치 진우야? 자, 무슨 면체? 정사면체가 할게. 자, 정사면체 색칠을 할 거야. 몇 가지 색칠하겠어? 네 가지 색칠하겠지. A, B, C, D 네 가지 색칠할 거야. 대면이니까. 면부터, 그러니까 어느 면에 몇 개 색이 올까라고 생각해야 돼? 아니면 한 개 색이 몇 가지 방법으로 들어갈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 왜?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어떤 친구들은 밑면에 먼저 색칠할 거예요. 밑면에 셋 중에 하나가 올 거예요. 넷 중에 하나가 올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럼 돼, 안 돼? 안 돼. 이거는 정이잖아. 모든 면이 다 뭐 한 거야? 같은 거야. 아무리 돌리고 돌려도 모든 면이 다 똑같아. 기준 잡는 면이 없어. 그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한 놈이 먼저 들어가 색칠한다.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몇 가지야? 한 가지지. 그럼 A가 아무데나 들어갔다 쳐. 밑면에 들어갔다 칠게. A. 그럼 남은 면, 옆면 남은 거지. 근데 옆면도 결국엔 얘 색칠했으니까 이렇게 돌리고 옆으로 이렇게 돌리고 돌리다 보면 다 무슨 면이야? 다 똑같은 면. 같은 면이지. 그러면 두 번째 색이 들어가 색칠하는 몇 가지야? 한 가지지. 그럼 B가 그 색칠에다 칠게. 그럼 이제 이 양옆에 있는 면은 어떤 면이야? 다른 면 옆에 2팩 쓰면 끝 이런 거. 느낌 돼? 자, 하나 더. 몇 면체? 정리면체, 정리면체. 자, 정리면체 6개 색을 칠할 거야. A, B, C, D, E, F. 자, 그러면 기준 잡는 면을 먼저 생각해야 돼? 들어가는 색을 먼저 생각해야 돼? 색을 먼저 생각해야지. 왜? 얘 또한 모든 면이 다 어떤 면이니까? 같은 면. 같은 면이니까. 그럼 첫 번째 색이 들어가고 싶어. 몇 가지야? 한 가지지. 그럼 첫 번째 색이 들어갔어. 위에 뚜껑 쳤다 칠게. 자, 그러면 위에 뚜껑이란 기준이 잡힌 거잖아. 그럼 그냥 어디 색칠하고 싶니? 맞은편에 뚜껑을 색칠하는 게 좋은 거라고. 그럼 A라는 거 기준, 그 맞은편에 올 수 있는 면에는 몇 개 중에 한 개 색이 색칠돼야 돼? 5개 중에 한 개 색이 색칠돼야 되겠지. 그럼 위아래가 색칠된 거지. 그럼 위아래 기준이 잡힌 거지. 그럼 그걸 옆으로 돌리고 돌리면 옆면이 다 무슨 면? 같은 면이 된 거네. 그럼 나머지 4개 중에 하나가 와 색칠되겠지? 그럼 얘가 먼저 들어간다 치자. 하나의 색이 먼저 들어간다 칠게. 하나의 색이 들어가시면 몇 가지야? 한 가지 돌리고 돌리면 다 똑같은 경우니까. 그럼 C가 옆에 색칠한다 치자. 그럼 C가 딱 색칠되는 순간 똥똥똥 이 세 면 다 어떤 면? 다른 면 몇 팩? 3팩. 자, 정은 또 몇 면체가 있어? C면체 있지. 정 8면체지. 8면체는 거의 물어보지 않아. 그런데 굳이 색칠을 하라고 한다면 물론 첫 번째 경우 한 가지겠지. 이렇게 맞은편하고 할 거야. 또 할 건데 귀찮겠지. 근데 지금부터 정 N면체, 정 몇 면체? 이건 그냥 공식인데 뭐 정 몇 면체 색칠하면 되고 나오진 않으니까 혹시나 나왔다 하면 너희들 이 정도 문과니까 이런 거 잘하잖아. 아닌가요? 정 N면체가 나왔을 때 이 정도는 공식으로 좀 해결하자는 거예요. 공식으로. 어떤 공식이 있냐면
정 4면체지. 일단 4팩 써. 자 일단 뭐 쓰라고? 4팩 써. 그 다음 4면체니까 4로 나눠. 그 다음 4면체는 한 면이 몇 각형으로 줬어? 삼각형. 으로 나눠. 6팩 나오지. 그래서 n면체는 일단 몇 팩을 하고 n팩을 하는 거야. 그 다음 뭘로 나눠? n으로 나눠. 근데 그 n면체가 만약에 한 면이 m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n각형까지 나눠주는 거야. 맞는지 볼게. 정 6면체지. 몇 팩? 6팩. 그 다음 6으로 나누고 정 6면체 한 면이 몇 각형? 사각형. 하면 얘랑 답 똑같습니다. 됐어? 세가 정 8면체지. 몇 팩? 8팩을 뭘로 나눠? 8로 나누고 8면체는 한 면이 몇 각형으로 있어? 삼각형. 3을 나누고 됐음? 요 정도의 기본적인 상식은 가지고 있자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원순열에서 정이 아니라 이런 걸 색칠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죠? 정이 아니지. 지금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다 다르지. 그치? 마찬가지로 A, B, C, D, E, F를 가지고 색칠할 거야. 자, 첫 번째 색이 들어가서 색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 다 다른 거예요? 아 지금 모서리는 다 다른. 지금 다 다르면 이게 다 다른 여섯 칸이. 아니. 아 그래도 지금 6면체잖아. 아 지금 증명면체 두 개. 왜? 아 세 가지지. 아 제가 다르게 기대. 아 아 위에 아래 똑같고 옆에 똑같고 앞에 똑같은 거 아니야. 세 가지지. 맞아? 네네. 위에 A 색깔 다 칠게. 위에. 그지? 위에 색칠해서 그 맞은편의 기준 잡아야 되는 거지. 그 맞은편 면에는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5가지가 되겠지. 5개 중에 하나가 올 거 아니야. 그럼 B가 왔다 칠게. 됐어? 네. 그럼 CD, EF가 남았는데 위에서 쓸게 옆으로 돌려봐야 될 거 아니야. 옆으로. 네. 근데 옆으로 돌리면 그 다음 색이 C가 들어가 색칠될 건데 C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야? 두 가지. 그렇지, 두 가지지. 앞뒤 한번 붙은 거니까. 네. 그럼 C가 여기 색칠된다 친다면 다른 게 옆에 상태 이렇게 하면 무슨 말 됐어? 네. 그럼 입체대용 색칠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원소를 생각하는 게 쉬워 어려워? 쉬워. 뭐 어렵지 않아. 그냥 갖다 발라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개념 원리 문제를 봐볼게요. 자 필수제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여학생 3명과 남학생 5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답을 구하래. 자 1번 여학생끼리 뭐하래? 이웃하래. 야 여학생끼리 그냥 붙어있는 거지. 여학생 먼저 이웃하는 거 만들자. 얘네들 한 묶음 만들고 싶어. 몇 팩? 3팩이지. 그러니까 이해돼? 그 여학생 한 묶음 됐어. 얘 하나랑 남자 5명. 몇 명이야 전체? 6명 원탁에 앉히고 싶어. 몇 팩? 5팩이겠지. 그냥 단순 원순열이니까. 자 그다음 2번 여학생끼리 뭐 하지 말래? 이웃하지 마. 이거 앉히. 야 이웃하지 말라는 우리 아이디어는 누구부터 앉히고? 남자부터 앉히고. 몇 팩이야? 4팩이 남자 앉히는 거네. 그 남자가 몇 명이 앉았어? 5명이 앉았을 거야. 그럼 남자 사이사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자리가 생긴 거지. 그 5개의 자리에 누굴 갖다 발라내면 돼? 여자를 갖다 발라내시면 되겠죠. 서로 다른 5개 자리에 3개 골라 나열하는 거니까. 내가 왜 P를 썼는지 알겠지? P는 O가 어떤 O여야 돼? 서로 다른 O여야 돼. 근데 누군가가 앉게 되면 그들이 다 어떤 자리가 되는 거야? 다른 자리 됐기 때문에 그냥 P를 쓴 거야.
그래서 내가 정의를 정확하게 알라는 거야. 같은 게 있는데 막 피를 쓰는 새끼들이 아이씨 전국구니까 같은 자리가 있는데 막 피를 쓰는 놈들이 꼭 있어. 놈도 안 되나? 같은 자리인데 꼭 피를 쓰는 학생들이 있어.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 되게. 알겠지? 그 정의를 내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 똥인지 된장인지 가리면서 공식을 쓰라는 거야. 비율을. 알겠지? 넘어갈게요. 아 잠깐만 그 밑에 확인 체크에 16번에 남자 5명과 여자 5명이 원탁에 앉을 때 남자와 여자가 모호하게 앉으래. 교대. 야 만약 이게 직순율이었다면 교대로 하면 남자 5 나열 몇 패? 5패. 여자 5 나열 몇 패? 5패. 근데 그들이 교대라는 거는 이렇게 낄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낄 수도 있게 곱하기 뭐만 해주면 돼? 2만 해주면 돼. 근데 이 문제는 남자 5 여자 5이 원탁에 교대로 앉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말 그대로 아까 직순율처럼 계산하면 될까? 딱 맞아. 누가 먼저 한테 성공이. 봐봐 원탁에 먼저 누구부터 나열해? 남자부터 나열해. 일단은 몇 팩이야? 4팩이잖아. 남자 하나 둘셋넷 5명 앉을 거 아니야. 그럼 사이사이에 신기하게 몇 개 자리가 생겨? 5개 자리가 생겨. 그럼 서로 다른 5개 자리 5명 나가면 되는 거잖아. 이웃하지 말라면 똑같은 거니까 몇 팩이야? 5팩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됐어? 네. 별다른 얘기 아니야. 넘어갑니다. 자, 필수지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오각형의 탁자 10명이 둘러앉고 싶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씨 뭐야 문제 왜 이렇게 쉬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앉는 경우를 구해라. 그럼 첫 번째 놈이 들어가서 앉겠지. 몇 가지의 경우를 앉을 수 있어? 두 가지. 첫 번째 놈이 앉으면 다 어떤 자리? 다른 자리. 뚝백 쓰면 끝 이런 얘기야. 오케이? 밑에 거 너희들 심심하면 해보시고. 자 오른쪽에 필수의 3번. 자 이렇게 이제 색칠 공부를 할 거야. 4가지 색을 칠한데 자 어디부터 칠해야 돼? 색을 먼저 봐야 돼? 색이 들어갈 걸 먼저 봐야 돼? 면을 봐야 돼? 면을 먼저 봐야 되지. 어떤 면을 먼저 봐야 돼? 가운데 면 일단 기준 잡고 가야 되는 거지. 가운데 면 몇 가지 중에 하나 색칠할 수 있어? 4가지 중에 하나 색칠하겠지. 가운데 면. 그럼 그 다음 색을 기준으로 봐야 되지. 누군가가 들어가서 색칠되겠지. 맞아? 몇 가지? 한 가지. 돌림물로 똑같으니까. 한 색깔 한 놈이 딱 색칠되면 나머지 2개 색칠되는 거니까 몇 팩이야? 2팩. 됐어요? 네. 넘어갈게요. 하면 원순열이 끝난대요. 이 원순열 다음에 중복순열이고 중복순열 다음에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 여기까지는 실제로 기출문제를 많이 찾아봐도 별로 있을까 없을까? 별로 없어. 왜? 앞에 뒤에 중요한 게 더 많거든?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의 순열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 내신은 또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센 정도를 풀자고 했던 거고 그런 느낌. 근데 뭐 요 정도만 풀어도 뭐 기본 문제를 풀 수 있어. 어쨌든 어려운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야. 계산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 그 안에 주어진 조건들이 문제인 거지. 그걸 얼마큼 잘 경우를 나누느냐의 문제라고. 그 내가 어제 거의 3시간 동안 설명했었지. 경우 나누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을. 그것들 너희들이 연구가 그래서 풀라는 거 내가. 그거를 잘 풀어야 여기서 어떠한 경우가 막 튀어나오더라도 좀 합리적이고 좀 객관적이고 막 약간 좀 수월하고 좀 명쾌하게 케이스 분류를 빡빡빡 해가지고 답을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개념 원리는 어떤 용도냐면 원순열이면 원순열 단원에서 사용되는 계산, 지금 중복순열이면 중복순열에 사용되는 계산, 갑포순이면 갑포순에 사용되는 계산, 기타 등등 단원들의 계산 정도를 연습하는 생각하고 시험은 거기서 나와 안 나와? 계산의 기본이야. 기본이고 그 안에 주어진 조건들을 얼마큼 잘 분리하냐는 선생님 책을 통해서 하면 돼. 됐어요? 네. 자 그럼 중복순열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몇 시냐? 3시. 57분. 몇 시? 57분. 2시? 네. 잘 끊었다.